월요일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 초선 의원들과 함께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허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자 송영길 전 대표 탈당 의사를 밝혔고요. 오늘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금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부터요. 일단 상임고문직 사퇴와 탈당을 발표하셨고요. 네. 여러 가지 아마 어제 밤에 귀국길에 오르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경 아마 도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본인께서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하셨고 여러 가지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거 소명하고 빠르게 본인을 소환해 달라라고까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도 캠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사안이기 때문에 어찌되고 그런 부분들이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규명되고 여러 가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송영길이 꼴이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네. 네, 국어를 무시하는 거고 예.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상민 의원님 오늘 오면서 라디오 들어보니까 꼬리 자르기 맞다라고 인정하시던데. 이상민 의원이요. 예. 네, 네. 그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이 예. 민주당한테는 어떤 사과의 제스처가 될 수 있을진 몰라도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봉투가 뿌려졌다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의 시발점인 분을 지금 의로운 사람처럼 만드는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몰랐다라고 파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녹취록 봤을 때는 그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의인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예. 송영길 캠프에서 송영길 후보가 당시 후보가 여러 가지 수사를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걸 꼬리 자르기로 표현한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꼴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도 말할 생각 없습니다만 이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일정이 막대한 일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잠자기 바쁘고 차에서 차 타면 자고 내리면 많은 정말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일일수록 세세하게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윙이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좋은 얘기가 있죠. 이 성어 캠프의 사무장은 자기보다 무조건 뛰어나다. 본인보다 무조건 월등히 뛰어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가 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후보가 이런 여러 사안들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다 챙길 수 없었고 그래서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 근데 국민 무시하고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꼬리 자르기 얘기하면서 꼴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 꼬리 자르기 의미 모르는 국민 없으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당에서 양두구육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1년 지금 징계받았는데 그렇죠. 다운권 정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국민에게 장난치는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그 민주당에선 참 의미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리더가 모르면 무능이고 알면 그거는 죄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좀 잘 생각하시고 민주당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돈봉투 의혹 그 리스트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돌려서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장경태 의원님도 혹시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그냥 아주 소수의 몇몇 소수의 분들만 의원.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을 돌리거나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리스트가 사설 정보지에서 돌고 있거든요. 고발을 했다고 지금 하던데 민주당에서요. 지금 버전이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고 제가 기자님들이 정보 공유 정도 혹은 카더라 이 정도까지는 두어보려고 했는데 이 제2발로 이렇게 이 4명의 의원을 지칭해서 한 버전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쉽게 불장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이제 그냥 단순한 이 지라시가 아닌 이 커뮤니티에 떠서 저번 주에 이미 고발했습니다. 네. 조사를 하겠는데 아마 강력하게 처벌될 겁니다. 아마 왜냐면 그 네. 해당 언론사까지도 지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렇게 카더라 들었다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언론사를 사칭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강하게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돈봉투 관련해서 이제 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김연아 전 의원 공천원금 수수 관련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밝혀진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비슷해요. 직접 현금 담긴 돈 봉투를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건데 김연아 전 의원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똑같은 수사 것이다? 이루어져야 예. 하는 거고 예. 그리고 허위 보도라고 하면은 언론사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뭐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이라면은 덜 억울할 텐데 네.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그 발로 돌고 있는 성함의 분들 네.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아니면 네, 사실이 네. 아니면 예. 그리고 김연아 뭐 전 의원도 마찬가지일 네. 테고 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수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발로 도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수사의 영역이지 자꾸 지라시나 이런 사설 정보지에 도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자, 송 전 대표 오시면 바로 뭐 기자회견도 하실 것 같고요. 조사를 지금 검찰에 직접 가서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검찰이 본인이 조사받고 싶다 해서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검찰이 예. 이 출석 요구를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검찰이 언론 플레이 위주로 하는 것들 네. 뭐 검찰 발로 느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뭐 확보한 이 자료들을 네.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대단히 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사실 네. 그런 자료는 당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수사기관이거나 기소기관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좀 이 네. 재판에 어찌되건 준사법기관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디 좀 재판정에서 좀 증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도 대단히 희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말이 되냐? 뭐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무슨 언론 플레이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 검찰에다 표현하는 겁니다. 재판을 내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언론 플레이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 강한 또 이 당연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되건 뭐 재판에서 저는 뭐 명명백백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면 탈당을 하셨다고 지금 했는데 탈당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게 조사한 후에 탈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마 즉시 탈당하실 걸로 탈당이 보입니다. 된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탈당 서류는 물론 제출하셔야겠죠. 관련 기본적인 근데 거.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탈당이 된 거라고 보는 거군요. 뭐 행정적인 절차만 아마 이제 정치적 탈당은 이미 완료됐다고 봅니다. 됐다고 이렇게 네. 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국민 말씀 좀 하실 말씀 있는 건가요? 네, 뭐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예. 주요한 뉴스에서도 그 녹취된 거 들어보면 증거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언론 탓이라던가 뭐 검찰 탓 하기 전에 제가 진심으로 지금 양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민주당은 우선 반성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정당당해질 것이냐,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자꾸 덮고 남의 탓하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정강원 목사 불씨가 싸그러지지가 않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정강원 목사한테 도움을 요청한 건 사실이다. 이거 스스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전당대회 사실 최고위원 출마도 하셨고요, 그때. 저는 그 말씀 듣고 좀 답답했습니다. 또한 걱정도 많이 되고요. 예. 그 당대표의 자리라는 곳은 사실 당의 미래를 결정하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총선일 텐데 총선의 방향도 결정하시는 그런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정광훈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급했어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와서 이제 도움을 청했었으나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나는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리더십이 어떤 도움이 될까? 앞으로 저희 총선을 치룰 때 혹시라도 잡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는 오해를 분명 받게 되실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자연스러운 일이다. 도움 요청하는 거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됩니까? 장경태 의원님? 글쎄요. 자연스럽지 않죠. 예를 들면 저희도 만날 때 아무리 후보여도 만날 때 뭐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일정 팀에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행팀 등에서 좀 이 빨리 이제 뭐 접촉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거나 그러면 뭐 우연히 보더라도 빠르게 다른 일정 가버리거든요. 일정을 바꿔버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 그냥 대놓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건 사실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까? 몰라도 가서는 안 되는데 알고 갔다는 게 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갈등 해소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이 김기현 대표의 이 행동이 좀 판단이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이 대구시장과 정광훈 목사의 이 갈등 과정에서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누가 봐도 정광훈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인지 전광훈의 힘인지 모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이제 제가 아까 언론 탓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언론 플레이한다고 표현한 거고 이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직접 요구한 정황도 있고 시의원들 진술도 지금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밝혀지는 거 그러니까 뭐 경찰 수사에 따르면 뭐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정한 수사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김기현 대표를 입장을 좀 100% 이해해보고자 노력을 한다면은 사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생겼었던 게 당원 100%룰 때문입니다. 그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정강훈 손절 방법으로 총선 때 이 당원 100% 관련 룰 바꾸자고 주장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바꿔야죠. 보시나요? 바꿔야 된다. 바꿔야죠. 예전으로 돌아가야 총선은 된다. 당원들만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50대 50 최소한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저희가 7대 3이었는데 50대 50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점들은 계속 생기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는 윤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되신 분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50%가 넘지 못했을 때 그 위기감을 분명 가졌을 거거든요. 이게 100% 전대룰이기 때문에 당원.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다.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시정하고 앞으로는 대안 지시를 해야 된다. 그게 또 지도부의 역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3지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허은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태섭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계속 얘기하던 제3지대 부분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현실화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께서 추석 전에 하겠다고 발언을 하셨으니까 새로운 뭐 제3당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여나야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반성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얼마나 불만들이 많으십니까? 서로 정말 못하기 경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빨리 해결하고 지금 문제점들 처리하지 못하면은 제3, 뭐 제4, 제5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정당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간다면 우리 천하용인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간다고 다 같이 가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까? 서로의 같은 아닙니까? 방향이 뭐 일치하고 뭐 그런 부분일 텐데요.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당층이 막 늘다 보니까 민주당 정부 여당이 잘 못해도 민주당도 못하니까 다 하시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제3지대 현실화 가능성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제3지대라고 보진 않고요. 신보수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김종인 전 대표와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이 소위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는 과정이 누가 봐도 예상되는 이 국민의힘의 이 설왕설래 또 김기현 대표의 부족한 리더십 또 여러 가지 윤핵관 등으로 지칭되는 분들의 공천 학살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 아니냐라는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이 비상식적인 이 공천 과정을 바라보는 이 여러 인사들 입장에서는 신보수지대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견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뭐 여야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 여야 검찰 수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야 기성 정치에 대한 또 혐오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혐오가 또 총선 투표에 반영될 거고 그런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장경태 같이 의원님한테 말씀 한 가지 주십시오. 조언을 좀 드린다면 등잔 밑이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비명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뭐 보수 쪽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 그분들도 드리고 나갈 싶고요. 수가 있다, 분당될 수 있다 이 지금 더 말씀이네요. 많이 흐름이 있는 것으로 저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저도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서로 혐오 정치 안 하기 위해서 선거제 바꿔야 된다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중대선거구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 토요일에 또 국회에서도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혐오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그냥 차악을 뽑게 되는 이러한 선거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이미 이 공천 시스템이 확보된 정당이고요. 지난주에 당무위원회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확실하게 하고 저희는 이제 경선을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정당인데 국민의힘은 경선도 없이 그냥 서류만 보고 컷오프 시키고 막 탈락시키고 그러니까 다들 불신이 높은 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아무튼 당무위까지 저번 주에 통과했습니다. 지금 공천 룰은. 알겠습니다. 서로 이제 잘하겠다 뭐 그렇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잘하겠다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네. 예, 국민의힘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세 사기 관련돼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가 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젠가요 정부하고 당정 뭐 대통령실이 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뭔가 야당 안 하고 이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한 특별법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당정에서 발표한 네. 대로 저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서 네. 여러 가지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또 여러 임대 사기를 이 전세 사기를 겪으시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지난주에 당정 결과도 전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진하자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정책위 의장 간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님, 저희 민주당 정책위 의장님 함께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하겠다는데 윤석열 정권의 우선 매수권 하자라고 오히려 이 제안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서 저희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피해 주택을 최대한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따로 없다. 그리고 정부에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에 아니더라도 저희는 우선적으로 오히려 우선 매수권이 아니라 우선 수용권을 발휘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대책만큼은 좀 여야 없이 빠르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야 네. 양보하고 빠른 합의해야 되는 건데 당정이 지금 밀어붙이는 대책인데 뜨뜨미지근하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숟가락 얹으시려면 그냥 조용히 숟가락 얹어서 가지시면 되고요. 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라던가 또 기존 주택에서 강제로 퇴거된 당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계속 살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제정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번 방안이 야당은 지금 다 구입해서 공공으로 임대하겠다 이런 안이 있더라고요. 그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번 방안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돈이 추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네. 이제 얼만큼 이 임차 주택 낙찰 때 뭐 세금 감면할지 또 낙찰 여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어떻게 장기 저리의 융자를 제공할지 정도의 문제고요. 이 대상과 범위를 LH가 할지 뭐 다른 제3기관이 할지는 뭐 좀 논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최대한의 이 피해 가구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조율 과정에서 가능하다. 근데 제가 뜨뜨미지근하다 했던 거는 네. 저번 주에 정책의장단 합의를 하셨으면 됩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정책의장님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그럼 이번 주 중에 합의하는 걸로 하시죠. 그럼. 27일 네. 본회의에 입법화가 지금 여당에서 요청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7일에서 탁탁탁 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돼야죠. 아,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된다. 돼야 되는 너무 겁니다. 중요한 네.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그래서 임대로 살거나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 매입한 후에 세금이라던가 그쵸. 예. 이자율을 낮춰드리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지금까지의 대안 중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야 빠르게 통과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1월부터 계속 이 소위 채권 만기 시장의 도래라든지 이런 이 깡통 전세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도 저희가 깡통 전세 우려를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 지금 화성시에서 오피스텔 253채 보유한 부부에 이어서 이 43채 보유한 임대인도 지금 파산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국토위 있을 때 조사한 바로는 2,000채가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이 2,000채가 넘는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자 뭐 여러 법도 개정하면서 최대한 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 금융거래에 대한 피해가 생길 경우엔 막대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건데 계속 저희가 추경이든 뭐 이 안심전환대출이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별로 관심 없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와 정책들을 좀 대단히 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웬만하면 문재인 정권 때 얘기하거나 남 탓 좀 안 하려고 그 임대차 3법 얘기 좀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지금 임대인들 전세는 사실 2년씩 계약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 나온 지 1년도 안 됐어. 1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네 뭐 했네 이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어떻게 피해를 덜 볼까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구제를 하는 게 가장 이 중요하다. 임대차 3법은 사실 이 여러 이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죠. 그때 왜 안 된다고 대출 아시는 분은 규제하지 다 말라고 아시니까요. 지금 우리가 했던 그런 분이 얘기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네.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앞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에 어떤 걸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안에 따라서 빠르게 해결하면 되죠. 그리고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27일 본회의 때 빨리 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돼야지만이 이게 빨리 입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지켜보기로 좀 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지금 순방 오늘 가는데 이게 지금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국빈 방문이거든요. 다만 뭐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그냥 그것 좀은 총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외교 참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뭐 가기 전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이 여러 도청 의혹 등이 네. 뭐 퍼지기 시작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개입 혹은 지원설이 네. 이미 파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의 여러 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라든지 여러 이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불필요하게 지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굳이 이제 이 대만 해협 이 현상 변경에 반대하면서 또 양안과의 관계에 개입하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지금 또 경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중국 모두 소위 외교적 위기를 가진 채 한미 정상회담 가셔서 또 얼마나 어떻게 좀 퍼주고 오실지 좀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좀 지켜보겠지만 저희는 뭐 너무 이건 좀 큰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과정에서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어야지 김건희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김건희 여사 일정도 주목하시고 있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진에 일단 뭐 양과 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압도적으로 높다든지 네. 아니면 보통 가장 기본적인 건 대통령을 아웃포커싱한 사진들은 없거든요. 대부분. 김건희 여사만 주목하고 있고 대통령을 마치 배경처럼 활용하는 사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진 자체도 사실 대통령실의 메시지인데 이게 과연 메시지인가라는 싶은 정도로 참 참담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반미 성과가 부디 있길 부디 또 너무 퍼주지 않길 바랍니다. 허은하 네, 의원님. 12년 만에 뭐 국빈 방문인 네.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이뤄진 국빈 방문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자유진영의 어떤 가치와 단결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의 안보 전략하고 또 글로벌 정세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 테마를 가지고 첨단 기술 동맹 강화로 정하고 워싱턴 DC에서도 뭐 4개, 또 보스턴에서 3개의 경제 행사 참여하면서 4대 그룹 총수하고 6대 경제단체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22명이 함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함께하는 만큼 그 결과가 경제적 결과, 성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은 흑백의 영역이지만 외교는 회색의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나 그 중국의 대만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적 성과도 좀 잘 문제없이 해결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패스트트랙 얘기를 했었는데 곧 이게 전세 사기 관련된 게 아니고 쌍특검 패스트트랙이 27일 날 네네. 지정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은하, 장경태 두 분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